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지금부터 휴식시간 보장 내역 제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예객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6, 제45조의 법령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은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 고속, 전세버스입니다. 제출 절차는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변경전입니다. 18년 4월분부터 19년 12월분까지는 운수회사가 시군구의 통보서 파일을, 즉 한글 또는 엑셀 파일 등을 제출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시도로 통보 파일을 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고 제출 현황을 총괄표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변경호입니다. 2020년 1월분부터 운수회사가 직접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서 휴식시간 통보서를 개별 등록 또는 엑셀 업로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는 1월 10일 이후에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서 월별 제출 현황을 모니터링 하시고 마감 승인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가 drv.kotsa.or.kr에 로그인 하셔서 메뉴에 보시게 되면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통보하는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등록과 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등록을 설명해 드리면 해당 연월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검색하시게 되면 1월에 현재 종사자 리스트, 1월에 퇴사한 사람들, 즉 1월에 휴식시간을 제출해야 되는 운전자 리스트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최고 상단에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홍길동을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개별 등록 팝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팝업창에서 홍길동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개별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시작일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시작시간, 종료일자, 종료시간, 노선번호 및 노선명, 그 다음에 운행시간, 휴식시간 이렇게 회차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 대한 휴식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각각에 대해서 한 달치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또 삭제 기능들이 이 화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옆에 보면 체크하는 체크 박스가 있죠.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종사자에 대해서 다 체크가 되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2020년 1월분에 대해서 우리 운수회사에 제출한 모든 제출 내역들이 삭제가 됩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삭제하시고자 하면 삭제하시고자 하는 이름을 클릭하시고 삭제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것만 삭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선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며칠치만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름을 운전자 성명을 클릭하게 되면 별도 팝업창이 열리죠. 여기서 원하는 날짜에 삭제를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사람의 원하는 날짜의 것만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조회했을 때에 날짜별로 동그라미 또는 공란이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홍길동이가 1월 1일에 제출했다. 1월 2일에 제출했다. 1월 3일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는 제출과 미제출에 대한 날짜별로 표시가 동그라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일괄 등록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기준오늘 2020년 1월분을 제출할 때는 1월이죠. 선택하시고 샘플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리스트가 샘플에 엑셀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성하시고 이제 엑셀 파일 선택을 하셨을 때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부분들은 등록 가능 목록에, 이제 서식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등록 불가 목록에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가능 목록에 있는 내용들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실제로 DB에 저장이 됩니다. 등록 불가 목록에 뜬 리스트는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등록이 불가되었는지, 어떤 엑셀 라인에, 몇 번째 엑셀 라인에 그 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줘야 됩니다. 즉 엑셀 셀 넘버죠. 최초 올린 엑셀이야. 예를 들어 20번째 라인에 불가사의는 근무시간 오류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불가 내역 다운로드를 해서 실제로 무엇 때문에 잘못된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불가 내역 재사용이라는 부분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불가 등록 목록에 예를 들어서 한 10건이 있다. 그럼 10건에 대한 데이터가 재사용 목록에 리스트 엑셀 파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보게 되면 엑셀 파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업로드 했는데 등록 가능 목록 또는 불가 목록에 뜨지 않고 이제 모래시계만 들어가고 파일 읽기 실패라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리신 파일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이 깨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사용하시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샘플 엑셀을 다시 다운받으셔서 거기에서 작성하시고 부분을 다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샘플 엑셀을 다운로드 하게 될 경우에 우리 회사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10명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표시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그 휴식시간 내용들을 각각 작성해서 엑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상단에 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 오른편에 다시 작성해 놨는데요. 시작 일자가 2020년 10월 1일이다. 그러면은 2020-1001 점이나 마이너스 날짜에 대한 서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서식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식이 바뀌어도 되면 안 됩니다. 시작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전 8시 30분이다. 그러면 0830 밤 10시 24분이나 0024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료일자, 종료시간도 같은 포맷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회차별 운행시간도 예를 들어서 135분이다. 분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135 휴식 시간이 74분이다. 74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는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라인 회차에 종료라는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대 한글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회차별이 법에는 14회차까지 나와 있지만 아마 엑셀 서식에는 40회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정 마을버스 회사에서 최장 40회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엑셀 파일 서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20회까지밖에 안 하니까 엑셀 서식에서 나머지 20회를 삭제하고 올리시게 되면은 그 또한 엑셀 파일이 읽어지지 않거나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오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엑셀 서식에 대한 삭제라든지 셀 서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향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팁 여러 개를 말씀드리게 되면 다운받은 엑셀에 운전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직 상태가 퇴직 미처리이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운수회사의 인원이 10명인데요.
엑셀이 솔직히 9명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 그 한 명이 재직 상태가 퇴직 미처리인 상태입니다. 퇴직 미처리라 함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회사에, 즉 우리 회사에 퇴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퇴직 미처리가 됩니다. 즉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중 입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회사에 아직도 재직 중일 경우에는 이 입사 재직 상태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메뉴 중에 전산자료 수정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서 두 번째 탭인 기타 자료 수정 요청이라는 탭에서 전산자료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양식에서 변경 사유를 상태가 퇴직 미처리를 재직 중으로 바꾸어 달라 라고 하시고 직인 찍으시고요. 그 회사의 재직 증명서를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수정 요청을 올리시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빠지신 한 분이 포함되어서 10명의 인적사항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운받은 샘플 엑셀의 운전자 정보 중 운송 부분의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전세버스 회사면 다 전세버스로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특정 한두 명이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아니면은 화물, 용달, 일반 화물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분도 또한 어느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부분 회사에 입사 퇴사가 이루어져서 특정 정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수종사 관리 시스템에서 월마감 처리라는 그 메뉴에서 들어가셔서 현 운수종사자에서 운송 구분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은 그 이후에 다시 샘플을 엑셀을 다운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샘플을 다운받으셔서 하루치를 즉 점선이 잊혀져 있는 하루치를 작성하시고 이걸 복사하셔서 시트는 같은 시트입니다. 같은 시트 내에 복사하셔서 붙여넣으셔서 2일자를 또 만드시고 또 복사하셔서 3일자를 복사하셔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주 일어나는 오류 중에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헤더 부분이죠. 헤더 부분까지 같이 복사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엑셀 파일 자체가 읽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오는 데가 많습니다. 즉 점선 부분, 빨간색 점선 부분만 복사해서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헤더 부분은 절대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 10명 중에 1월 1일에 모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휴무죠. 휴무 원화 오프닝 날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공란으로 놔둬놓고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가 내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지 않으신 종사자에 대한 정보는 엑셀러를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등록이든 일괄 등록이든 모든 등록을 하고 나게 되면 휴식시간 등록 현황에서 실제로 우리 재직 운전자 수가 몇 명인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제출했고 제출률이 얼마다. 그 다음에 미준수된 부분이 몇 명이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 숫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미준수 한 분에 대한 종사자 리스트가 나오고 그 한 달치 중에 며칠자에 미준수가 되었다는 부분이 기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 날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미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에 나온 내용들을 조직상에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즉 휴식시간 준수 기준입니다.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는 각 회차 종류 후 10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 회차 운행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5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 회차 운행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시외 고속버스, 전세버스일 경우에는 각 회차 종류 후 15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회차 운행 시간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운행 종료와 그 다음 운행 시작 시간 사이에는 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1번, 2번, 3번에 대한 의식이 여기 반영이 되어서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마지막 회차에 휴식시간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회차는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운행시간 종료와 운행시간 시작 사이에 8시간, 즉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차이가 8시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우리 회사에 미순수한 분이 몇 명인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휴식시간 등록 현황입니다.